할머니가 8천억 있으면 제가 이 호텔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꿔드릴게요.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호텔 대리석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78세 할머니는 그날 평생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호텔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모든 여성들이 통쾌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의 화창한 금요일 오후, 강은희 할머니는 퀸즈가든 호텔 정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낡은 베이지색 원피스와 편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재래시장에서 쓰는 듯한 낡은 보따리 가방을 들고 계셨죠. 손녀 서연이의 대기업 취업을 축하하기 위한 가족 모임 장소를 예약하러 온 거였습니다. 호텔 입구는 정말 화려했어요. 35층 높이의 건물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벤츠와 BMW 같은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호텔 입구의 도어맨이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퀸즈가든 호텔은 여성을 위한 우아한 공간을 표방하는 곳이었지만 이런 소박한 차림의 할머니가 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도어맨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이상한데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을 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예약이요? 도어맨이 할머니의 보따리 가방을 힐끔 쳐다봤어요. 어르신, 혹시 다른 장소를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라서요.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퀸즈가든 호텔이잖아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도어맨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길을 비켜줬지만 무전기로 조용히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는 게 보였어요. 로비로 특이한 고객분이 들어가시니까 주의해 주세요. 로비에 들어선 할머니는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셨어요. 천장까지 3층 높이의 웅장한 공간, 유럽에서 공수했다는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명품 옷을 입은 여성 고객들이 우아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 화려한 로비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호기심 정도의 시선이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셨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이가 10m도 넘는 대리석 카운터 뒤로는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민준 프론트 매니저는 5년간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VIP 고객들을 주로 상대해 온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민준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는 순간 이미 얼굴에 왜 이런 분이 여기에라는 기색이 드러났거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더니 물어봤어요. 몇 분 정도이신가요? 한 40명 정도요. 친척들이 좀 많아서요. 순간 박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40명이시라고요?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손녀가 대기업에 취업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려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주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저희 호텔 요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40명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텐데요. 얼마나 하는데요? 할머니가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박민준이 빠르게 계산을 하더니 대답했어요. 코스 요리로 하신다면 최소 2,5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민준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네, 손녀 취업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박민준은 옆에 있던 여직원과 시선을 교환하더니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결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카드로 하려고요.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지갑은 정말 오래돼 보였어요. 가죽이 다 닳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안감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박민준이 그 지갑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카드 한도는 확인해 보셨나요? 2,5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도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2,500만 원 결제하신다는데 괜찮으실까? 박민주는 점점 난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고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결제가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옆에 있던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혹시 아드님이나 사위분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왜요? 제가 하면 되는데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이런 큰 금액은 보통 가족 중 남자분들이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표정이 굳으셨지만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데요. 박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결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이런 큰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는 게 할머니는 점점 불편해지셨지만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손녀랑 이미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하기로 했고요. 박민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일단 선결제를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약 확정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만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건네시는데 그 카드도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표면이 닳아서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민준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 단말기에 넣으려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몇몇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과연 결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참 많이도 의심하는구나 싶으시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자신의 차림새가 2,500만 원짜리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어르신, 정말로 결제하시겠어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네, 해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할머니의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넣고 1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하나, 둘씩 이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과연 결제가 될지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결제 승인이 안 되네요.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카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뒤적이시며 다른 카드를 꺼내셨어요. 이번에도 낡아 보이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안 되네요. 박민준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더해졌어요. 이때 로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 여성이 박민준에게 물어봤어요. 고객분께서 예약을 하시려는데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어서요. 박민준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중년 여성이 할머니를 보더니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어르신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니에요? 2,500만 원이라는 게 네.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잖아요. 혹시 누가 어르신 카드 정보를 빼간 건 아닐까요? 여성이 친절하게 걱정해주는 투였어요. 이때 그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도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할머니가 2,500만 원 결제를 하시려는데 카드가 안 된대.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남편이 할머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 연락처 아세요? 가족들께 연락해 보시는 게 왜 자꾸 가족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답답해하며 물어보셨어요. 그게 이런 큰 금액은 혼자 결정하시기엔. 남성이 말을 흐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 중년 여성 2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 우먼까지 로비의 한쪽이 완전히 구경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녀분은 어디 계세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에서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손녀분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고객이 제안했어요. 박민준도 점점 난처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혹시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보따리 가방을 열어서 확인해 보셨어요. 현금은 15만 원 정도밖에 없네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2,500만 원짜리 예약을 하시려던 분이 현금은 15만 원만 가지고 계시다니. 처음에 다가왔던 중년 여성이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2,500만 원이라는 건 정말 큰 돈인데. 저는 진짜 예약을 하고 싶어요. 손녀 취업이거든요.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손녀분 취업을 축하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꼭 이런 비싼 곳이어야 할까요? 한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근처에 더 저렴하고 좋은 식당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가족 식사라면 편안한 곳이 더 좋죠. 여자 혼자 이런 큰 결정하시기엔 부담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셨어요. 사람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 수준에는 안 맞는다는 뜻과 여자 혼자 무슨 돈이 있겠어라는 편견이 숨어 있었거든요. 박민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약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할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은행에 가셔서 카드 한도를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박민준이 애매하게 말을 끝냈어요. 처음에 다가왔던 중년 남성이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르신,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곳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손녀분도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부인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런 말들이 모두 상처로 들렸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여자 혼자 무슨 돈이 있겠어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저는 정말로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로비 한편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좀 안쓰럽네. 현실 감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뭐.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여자 혼자 사시나 봐. 박민주는 점점 곤란해졌어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 정책상 박민준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최수진 총지배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직접 내려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수진이 직원들에게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박민준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총지배인님, 고객분께서 예약을 하시려는데 결제 문제가 있어서요. 최수진이 할머니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10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특히 여자 혼자 나이 든 분이 이런 큰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이죠. 어르신, 최수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최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최수진의 얼굴에는 이미 또 이런 일이군이라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총지배인이 직접 나서면 이제 정말 결론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퀸즈가든 호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최수진 총지배인이 할머니 앞에 서자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10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경제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고객들, 특히 나이든 여성 고객들을 여러 번 상대해 봤거든요.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결제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네, 카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당황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최수진은 할머니의 낡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혹시 저희 호텔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좋은 호텔이라고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순진하게 대답하셨어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총지배인이 직접 나선 상황이니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았거든요. 좋은 호텔이라고 들으셨다고요? 최수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는 여왕의 정원이라 불리는 프리미엄 호텔입니다. 하루 숙박료만 400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표정이셨어요. 그래도 손녀 취업 축하는 해줘야죠. 손녀분 취업 축하를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최수진이 말을 끊고 주변 고객들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때 처음부터 지켜보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총지배인님, 저희가 봐도 어르신께서 좀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거들었어요.
2,500만 원이라는 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 말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차림새를 보세요. 할머니가 자신의 낡은 원피스를 내려다보셨어요. 낡은 원피스에 운동화, 그리고 재래시장 보따리 가방. 이런 차림으로 2,500만 원짜리 예약을 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수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말씀하려고 했지만 최수진이 막았어요. 어르신, 현실을 보세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 혼자서 이런 큰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자 혼자서요? 할머니가 그 말에 움찔하셨어요. 내 남편분이나 아들분은 안 계세요? 이런 건 보통 남자분들이 처리하는 일인데요. 최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몇몇 젊은 여성 고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박민준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르신 가족 중에 남자분이 계시면 그분께서 오시는 게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은 없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최수진이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역시 그렇군이라는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더욱 힘드실 텐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받아보시는 게 저는 지원금 필요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최수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제 돈으로 제 손녀 축하하려는 거예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최수진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어르신, 정말로 8천억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이 호텔 이름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꿔버릴게요. 순간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총지배인님 센스 대단하시네요. 정말 재밌으시다. 고객들이 박수까지 치며 웃었어요. 최수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시겠죠? 현실과 상상은 다른 겁니다. 최수진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에 휩싸이셨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거였죠. 더군다나 여자 혼자라는 말까지 들으며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 말 잊지 마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최수진이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8천억 가져오시면 제가 호텔 이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꿔드릴게요. 다른 고객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약속 지키셔야 해요. 8천억 기대하고 있을게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선을 그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객분들께도 불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수진도 거들었어요. 어르신, 근처에 좋은 가족 식당들이 많아요. 경로 우대도 해주고요. 거기서 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들과 웃음소리들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할머니가 돌아서시는 모습을 보며 최수진이 다른 고객들에게 말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입구에서부터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총지배인님이 잘 처리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계셨어요. 동정심, 안도감, 그리고 우월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정문을 나가기 직전에 할머니는 잠시 뒤돌아보셨어요. 화려한 로비,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듯한 표정의 최수진 총지배인까지 곧 다시 오겠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호텔을 나가자마자 최수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입구에서부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VIP 고객분들께 불쾌감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특히 혼자 오시는 여성 어르신들은 더 주의해서 봐야 해요.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최수진이 덧붙였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방금 전 그들이 모욕한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곧 이 화려한 호텔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 젊은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8천억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말이지. 8천억이 뭔지나 알아?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저런 차림으로 올 리가 없잖아. 다른 직원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진짜 부자들은 다 운전기사 대동하고 오시잖아요. 여자 혼자 8천억? 말이 안 되죠. 로비에 있던 고객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총지배인분이 재치 있게 잘 넘기셨네요. 저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마음만은 이해가 가요. 손녀 사랑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 한편 호텔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입구 앞 벤치에 털썩 앉으셨어요. 78세의 몸에 이런 굴욕감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여자 혼자라는 말까지 들으며 말이에요. 5월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취업 축하는 어떻게 해주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셨어요. 보따리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굴욕감, 그리고 슬픔까지. 40년 전 그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청소하는 아줌마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었죠.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그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돌아보니 손녀 서연이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다가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바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호텔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서연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도어맨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서의 조롱, 그리고 총지배인의 공개적 모욕까지. 특히 여자 혼자라는 말과 8천억 있으면 호텔 이름 바꾸겠다는 말까지.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야, 서연아,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자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서연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객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여자 혼자라니요. 할머니는 서연이의 화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서연아, 화내지 마.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니? 할머니. 서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비싼 호텔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축하해 주신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뭔가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않았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당황했어요. 평소에 물어봐도 그냥 식당에서 일했다고만 했잖아. 사실은 할머니가 말하시다가 멈추셨어요. 서연이는 그동안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는 고급 가구들이 많았고 가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묻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인걸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전화를 좀 해야겠어. 잠시만 기다려줄래? 할머니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뒤져보셨어요. 그 안에는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던 번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 임원들, 그리고 각 호텔 사장들의 번호들이요. 잠시 망설이시던 할머니가 마침내 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지금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퀸즈가든 호텔 앞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윤 이사도 함께 데리고 와요. 퀸즈가든 호텔 앞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매우 급한 일입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할머니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 저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말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40년 전에 청소부였던 할머니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야. 15분 후 퀸즈가든 호텔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자체도 일반적인 리무진과는 다른 고급스러움을 풍기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김민지, 32세의 그녀는 7년간 한 사람만을 모셔온 충직한 비서였어요. 뒷좌석에서는 윤재희 이사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 역시 고급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코디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가 앉아 계신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민지의 목소리는 정중함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뭔 일이신지요? 윤재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연이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할머니께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서연아, 이분들은 할머니와 일하는 사람들이야. 김민지가 서연이를 보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양. 서연이가 더욱 당황했어요. 이때 호텔 로비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민준도 창가로 와서 밖을 내다봤어요. 저기 아까 그 할머니 있잖아요. 정말이네. 근데 저분들이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초라한 할머니에게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설마 가족인가? 가족치고는 너무 정중한데? 아니면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최수진 총지배인도 창가로 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벤치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지 씨, 제이 씨.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 저 호텔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서요? 윤재희가 퀸즈가든 호텔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도어맨의 의심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서의 조롱, 그리고 총지배인의 공개적 모욕까지. 특히 여자 혼자라는 말과 8천억 있으면 호텔 이름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김민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회장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윤재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총지배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8천억이면 호텔 이름을 바꾼다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서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로얄리젠트 호텔그룹의 회장이야. 로얄리젠트 호텔그룹이요?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윤재희가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 양, 저희 그룹은 전국에 30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호텔 체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퀸즈가든 호텔도. 김민지가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희 그룹 소유입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바로 저 호텔의 주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진짜 8천억을. 서연이가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8천억은 저 호텔 하나의 가치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룹 전체로는 그보다 훨씬 많지.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누구길래 저런 대우를 받지? 리무진까지 오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VIP인가? 박민준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 다른 직원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총지배인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최수진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뭐가 문제야? 저런 할머니가 뭔 대단한 사람이겠어? 가족들이 데리러 온 거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우리가 저 호텔에 얼마나 투자했죠? 퀸즈가든 호텔에는 총 8,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윤재희가 정확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호텔의 소유권은 100% 저희 그룹 소유입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더욱 놀랐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그 호텔 주인이에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 그 호텔 총지배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김민지와 윤재희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8천억 있으면 호텔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면. 윤재희가 중얼거렸어요. 회장님께서 실제로 그 호텔의 소유주이신데 말이죠. 김민지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호텔을 바라보셨어요.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회장님, 정말로. 윤재희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응,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40년 전에 내가 이 호텔 화장실 청소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서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저 호텔에서 청소를 하셨다고요? 응, 40년 전에 말이야.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지. 너희 엄마 키우면서 말이야. 김민지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시는 거였군요. 창업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 윤재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제이 씨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호텔 창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 혹시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건 아닐까? 최수진만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걱정하지 마, 저런 할머니가 뭔 대단한 사람이겠어.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런 차별이 계속되면 너도, 너희 세대 여성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야. 그 말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40년 전 청소부 아줌마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겠어. 할머니가 김민지, 윤재희와 함께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가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였고 양옆에 정장 차림 수행원들이 할머니를 호위하듯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어맨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도어맨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김민지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장님이요? 도어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아까 그 초라한 할머니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나타난 거였죠. 프론트 데스크에 있던 박민준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벌렸어요. 저분이 아까? 맞습니다. 김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로얄리젠트 호텔그룹 강은희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얄리젠트 호텔그룹? 그럼 저분이 이 호텔 주인이라는 말이야? 고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최수진 총지배인이 사무실에서 급히 뛰어나왔어요.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나온 거였죠. 무슨 일입니까? 최수진이 물어봤지만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재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최수진 총지배인이시죠? 저는 로얄리젠트 호텔그룹 윤재희 이사입니다. 로얄리젠트 호텔그룹 이사님이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저희 그룹 강은희 회장님이십니다. 윤재희가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수진이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을 때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최고 상사였던 거죠. 회장님, 최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최수진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8천억이 있으면 호텔 이름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명확히 들렸어요.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지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퀸즈가든 호텔의 소유권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이 호텔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였죠. 8천억이 아니라 8,200억입니다. 할머니가 최수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호텔에 제가 투자한 정확한 금액이죠. 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모욕하는 게 모른다는 핑계가 됩니까?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호텔 주인이었구나. 우리가 뭘 한 거지? 완전히 망했네. 처음에 할머니를 걱정해준다고 했던 중년 부부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들도 할머니를 무시했던 당사자들이었거든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박민주는 이미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까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나요? 여자 혼자라면서 남편이나 아들한테 부탁하라면서 윤재희가 최수진에게 말했어요. 총지배인님, 회장님께서
40명 예약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응대하셨죠? 그건 최수진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김민지가 로비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손녀분 취업 축하 모임을 위해 정당한 예약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은 회장님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조롱했죠. 더군다나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차별까지 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가 로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많이 웃으셨죠? 할머니 경로당이라는 말에 박수까지 치면서 아까 웃었던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8천억이 아니라 8,200억의 호텔 소유주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최수진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연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게 바로 세상이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특히 여자, 그것도 나이 든 여자는 더 무시하고.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나요? 할머니가 그 고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여러분의 조롱과 무시는 정당한 일이었나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말하는 게 전적으로 옳았거든요. 김민지가 최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총지배인님,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시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최수진이 절망적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제이 씨. 네, 회장님. 할머니가 잠시 로비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이 호텔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호텔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4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더 무시당했으니까요. 최수진과 박민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로비에 울려 퍼지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라는 말의 무게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윤재희가 김민지와 눈빛을 교환한 후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호텔을 일시 폐쇄합니다. 폐쇄요? 박민준이 바닥에 앉은 채로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김민지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법무팀장님? 네, 긴급 상황입니다. 퀸즈가든 호텔 일시 폐쇄 절차를 지금 즉시 시작해 주세요. 민지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론에도 연락해 주세요. 오늘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네, 회장님, 지금 바로 보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폐쇄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약한 것들은 다 취소되는 건가? 최수진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호텔에는 18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생각했어야죠. 할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고객을 모욕하기 전에 말이에요. 특히 여자 혼자라고 차별하기 전에요. 윤재희가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직원분들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 호텔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늘로써 업무 종료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짜 폐쇄되는 거야? 우리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 박민준이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만은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일이 전부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까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자 혼자라고 남편이나 아들한테 부탁하라고 했죠. 최수진도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여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여성을 차별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이면서 다른 여성을, 특히 나이든 여성을 더 무시했잖아요. 이때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아까 여자 혼자라는 말 들을 때, 하지만 나서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여성 고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저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할머니가 그 여성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침묵한 것도 차별에 동조한 거예요. 특히 여성들끼리는 더 연대해야 하는데 로비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때 김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언론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몇 분 후 기자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로얄 리젠트 호텔 그룹 강은희 회장님이시죠?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호텔 폐쇄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손녀 취업 축하 모임을 위해서였죠.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은 저의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더욱 차별했어요. 심지어 총지배인은 제가 8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호텔 이름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바꾸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최수진을 비추자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숨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호텔을 폐쇄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로요. 기자들이 더 궁금해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호텔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모든 직원을 재교육하고 고객 서비스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외모,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호텔로요. 윤재희가 보충 설명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과 노인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근절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민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에게도 기회가? 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시면 복직 가능합니다. 윤재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외모, 성별, 연령 차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있을 거예요. 최수진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가 최수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총지배인직에서 즉시 해임입니다. 여성이면서 다른 여성을 차별한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기자가 할머니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40년 전에 이 호텔에서 청소를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40년 전 저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이 호텔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주인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같은 차별이 존재하더군요.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요. 할머니가 마무리하셨어요. 할머니 일행이 호텔을 나서자 로비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기자들도 취재를 마치고 나갔고 고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절망에 빠진 직원들과 폐쇄 통보를 받은 호텔뿐이었어요. 박민준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후회해 뭘 해. 다른 직원이 체념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수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여성이면서 다른 여성을 차별했다 맞는 말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방송되었어요. 외모 성별 연령 차별로 호텔 폐쇄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는 서연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호텔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재오픈한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3개월간 교육을 받았어. 외모,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지. 지난 3개월 동안 퀸즈가 된 호텔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윤재의 이사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모든 직원들이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나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가 또 물어봤어요. 몇 명은 재교육을 통과해서 복직했어. 박민준 씨도 포함해서 말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최수진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 실제로 최수진은 호텔업계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한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는데 창문을 통해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기 최수진 씨가 있네. 서연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최수진은 평범한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고객들에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할머니가 서연이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최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회장님, 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최수진 씨.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어요. 커피 한 잔 주실까요? 최수진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이 커피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최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화를 내거나 질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커피를 칭찬해 주신 거였거든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2달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최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고객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네요. 최수진 씨가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장님, 그날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아세요? 특히 여성이면서 다른 여성을 차별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엄마들.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차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지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회장님, 저는 정말로 변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나 성별, 나이로 판단하지 않아요. 최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최수진 씨,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최수진 씨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최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깊숙이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고객을 정성스럽게 대해주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의 본질이거든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카페를 나와서 서연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서연아,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을 남겨. 할머니가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야. 며칠 후 할머니는 퀸즈가든 호텔 재오픈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호텔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마이너스 외모, 성별, 나이를 넘어서. 새로 임명된 총지배인은 진심 어린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는 분이었고 모든 직원들이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교육을 통과한 박민준도 프론트에 서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호텔이 됐습니다. 윤재희 이사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관찰하고 교육해야 해요. 할머니가 당부하셨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할머니와 서연이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뭐요? 나이든 여성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야. 그때 오늘의 일을 기억해.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40년 전 청소부였던 자신이 온갖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성별과 나이로 차별하지 말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모든 여성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